이번에는 아이폰 프로그래밍에서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에 하셨던 UI 버튼에 해당하는 이 셀렉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각각의 뷰들의 알파값 혹은 안 보이게 하는 값,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요. UI Begin Animation, 이게 되게 옛날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때 알파 값이 1이 됐다가 혹은 알파 값이 0이 됐다가 하면서 그림이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UI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한 화면이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 아이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전에 한 6년, 7년 전에 했었던 그런 아이폰 3, 4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으면 그 변경되는 것까지 한번 저도 같이 찾아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UI 내비게이션 컨트롤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뒤로 가기 버튼과 그 다음에 이어서 UI 텍스트 필드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이번 수업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부분이 아니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버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여기 셀렉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셀렉터에 들어갈 때 이렇게 땡땡 없이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땡땡이 있게 들어가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땡땡이 없이 들어가는 거는요, 다음과 같이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 메소드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표시가 있는 경우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메소드, 전달인자가 버튼 값을 함께 전달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소드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보셨지만 한 번 더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I 뷰 같은 경우, 이미지 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버튼도 그렇고 알파 값을 주는 거는 0일 때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0.5일 때는 한 반투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1이 되면 완전히 보이는 겁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그랬을 때 버튼을 아예 안 보이게 하는 히든이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또다시 엑스코드 부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empty application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 값을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지가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알파라는 이름으로 해서 혹은 히든이기 때문에 넥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5번째에 해당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프로젝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제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새 파일을 만들어서 코코아 터치 클래스에서 메인 이미지를, 메인 뷰 컨트롤러를 생성을 합니다. 당연히 알파 프로젝트에다가 생성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화면에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요. 메인 뷰 컨트롤러를 앱 델리게이트에다가 만들어주고, 네, 나는 거기서 사용할 거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뷰 컨트롤러 메인 화면을 메인 뷰 컨트롤러에 메모리 할당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윈도우에다가 set root 뷰 컨트롤러로 메인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한 줄과 그 다음에 이 두 줄에 의해서 실제로 메인 화면이 이제 제일 첫 화면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첫 화면으로 붙었으니 여기에 저희는
이와 같은 화면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요, 이미지 하나를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미지들 하나의 중에서 이 이미지인가요? 이 이미지 하나를 끌어다가 여기에 프로젝트에 카피를 시켜주고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네, 이 이미지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는 헤더 부분에다가 나는 이 이미지를 아무 데서나 다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고 UI 이미지 뷰를 하나를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이 이미지는 여기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인데 여기는 UI 이미지 뷰를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이 이미지를 그러면 액자 하나를 만든 거죠. 그 액자를 완전 초기화만 했고 액자의 크기를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크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먼저 불러와 주는 게 편하니까요. UI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 하나의 이미지이다. 그 다음에 이 UI 이미지의 이름은 저희가 저기에 추가해 놓은 img0.png다 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액자 만들고요. 이미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액자에다 이 이미지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set 이미지 해서 불러온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set frame을 이용해서 select make 한 다음에 위치 정도는 보통 한 50에 그럼 50 정도 위치에 가로 크기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이즈의 가로 크기와 그 다음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세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미지를 지정해주고 위치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화면에다가 add subview 해서 이미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테니 플레이를 빌드를 하셔서 플레이 버튼이라서 플레이라고 했는데 빌드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십니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이제 사과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앱이 실행되면서요, 이미지 하나가 이쪽에 위치할 겁니다. 아직 부르고 있는 중이라서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가 탁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료를 시키고 또다시 실행을 시킬 때는 좀 더 빨리 실행이 되고 이미지가 빨리 뜰 겁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잘 뜨는 거 확인했어. 이제 그럼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림이 나타나는 버튼과 그림이 사라지는 버튼입니다. 버튼은 뭐 한번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UI 버튼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여기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을 잠깐 해주고 메인 부분에 그러면 버튼을 하나를 만들겠다. UI 버튼인데 버튼 with 타입을 이용해서 UI 버튼 중에서 그냥 글씨가 나타나는 버튼이니까요. 라운드 렉트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버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버튼에 대해서 set 타이틀도 해줘야 되고 위치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림 사라짐. 다음에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 인 상태. 그죠? 다음에 버튼의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위치에 해줘야 되겠죠.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 버튼을 잡아주기 위해서 버튼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50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로는 좀 더 많이 내려줘야 되니까요. 한 550, 600 위치? 500 위치 정도에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100 정도 크기의 높이는 50 정도 크기로 해줍니다. 그러면 버튼의 이름과 그 다음에 버튼의 위치를 잡아줬으니까 버튼이 동작할
이번에는 명령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add target 해서 현재의 화면에 나는 명령어를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셀렉터로는 그림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hide image 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 부분은 당연히 터치업 인사이드 동작을 했을 때 그걸 실행해 달라고 하는 거죠. 다 만들었으니 현재의 뷰에다가 add sub view 해서 버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메소드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니까 메소드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hide image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면은 이제 이 오류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버튼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번엔 나타난 버튼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UI 버튼 with type에 UI 버튼 type round rect를 쓰고 그 다음에 버튼 두 번째 이름은 이번에는 그림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로 글씨가 보이게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명령어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셀렉터로 이번에는 show image라고 하는 거를 쓰고 당연히 사용자가 터치업 인사이드를 했을 때 하면 되니 그 다음에 view, add sub view 해서 버튼 또 만드는 거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또 오류가 있다고 하죠. 이 메소드도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void 그 다음에 show image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을 이쪽에서 하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원래 UI 뷰의 begin 애니메이션 부분을 했었던 게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UI 뷰 중에서 begin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있었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되게 오래전에 디플리케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를 애니메이션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번에는 이 animate with duration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으나 animate 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있는 거 말고 두 번째 있는 걸 저희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걸 사용해서 2초 동안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저희는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꼭세 표시를 하고 이 부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뭔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서 코드가 우리가 문제가 없었나를 한번 사용을 했던 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애니메이션에 그냥 이렇게만 썼었네요. 그 다음에 컴플레이션 부분에 그대로 똑같이 사용했으니까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부분에 실제 그림이 사라지게끔 하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림에 해당하는 UI 이미지 뷰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set 알파 값을 이용해서 얘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였으니까 0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셀프 할 때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애를 이렇게 꼭 해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보이게 하는 부분이고요. 셀프인데 왜 제가 잘못 적었죠? 보이게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UI 뷰인데 animate with duration 똑같은 애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초 동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꼭세하고 동작이 실행되게 그 다음에 얘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사용되게 하고 얘도 없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만 이제 셀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 set 알파 값을 다시 1.f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튼 잘 붙었는지 확인 안 하고 지금 여기 동작까지 다 수행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그림 사라진 다음에 그림 나타남의 위치를
안 잡아줬네요, 제가. 그쵸? 그랬더니 버튼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 버튼, 그 다음에 set frame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50 말고 이번에는 여기에 150 정도를 옆으로 갔으니까 200 정도 위치여야 되겠죠? 그리고 500에 또 100 정도 넓이에 50의 위치를 잡아 주셔야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쵸? 둘 다 나타났으니까 그림 사라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사라진 게 그림이 사라졌고요. 나타남을 하면 그림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림 사라짐을 했는데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또 그림 사라짐을 누르면 어차피 알파 0을 그대로 만드는 거라서 그냥 동작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나타남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되게 예전에 썼던 제 수업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UI 뷰에서 비긴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이러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애니메이트 위드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UI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만들었던 거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다음 페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화면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다음 뷰 컨트롤러도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또 하나의 뷰를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코코아 터치 클래스 그대로 또 하나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넥스트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보통은 그 화면에 나타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메인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질 넥스트 뷰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어서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에는요, 이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하나가 있어서 원래는 이 내비게이션 안에 현재는 이 화면이 있다가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화면도 이 내비게이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앱 델리게이트라는 부분에 이 메인을 붙여주는 동작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잠깐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메인을 똑같이 만들어 주긴 합니다. 네, 메인 뷰 컨트롤러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바로 루트에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하나의 컨트롤러를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해서 할당을 합니다. INIT 근데 여기에서 할당을 해줄 때 어차피 이 내비게이션은 뭔가 하나를 이 앞에다가 꼭 붙여줘야 됩니다. 만들었던 뷰 화면을 얘한테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NIT를 하고 난 다음에 초기화를 할 때 이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INIT라고 적게 되면요 루트 뷰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뷰 컨트롤러로 앞에 만들었던 메인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안에 처음 메인 뷰 컨트롤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이 들어간 내비게이션 자체를 이제 윈도우에 set 루트 뷰로 내비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와 달라진 점은 이 사이에 메인을 루트로 하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는 것을 만들고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처음 화면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만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라인이 하나가 그려지고 이쪽에 위쪽에 뭐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 공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를 조금 내려서
한 100 정도로 내려주고 다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내비게이션 아래 이미지가 잘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목은 어떻게 설정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제목 설정하는 부분은 여기 화면 말고 요 다음 화면에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에 놓고, 네,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INIT with title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원래는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내비게이션 아이템 중에서 타이틀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에다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에 set title을 설정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뷰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목을 적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메인 뷰다 라고 이름을 적게 되면요. 그러면 이 제목이 이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실험을 안 해보고 지금 바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네요. 원래는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타이틀을 설정하는 부분인 건데 내비게이션 제목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네, 뷰 디드로드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set 내비게이션 하는 부분을 저도 확인을 해보면요. 네, 여기 있네요. 셀프 내비게이션 아이템입니다. 컨트롤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셀프 내비게이션 아이템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부분에 보면 ES 키를 눌러서 보면은 컨트롤러 말고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set 타이틀 부분에서 여기 부분을 네, 메인 뷰라고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스탑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 네, 이번에는 제목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헷갈렸었는데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쓰면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기 화면상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을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도 버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만드는 버튼과 여기에다 만드는 버튼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쪽에 제공되는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는 버튼을 만들 때에는 내비게이션 아이템 중에서 오른쪽에다가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 버튼 아이템을 타이틀과 그 다음에 형태까지 만들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까지 같이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면서 바 버튼 아이템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바 버튼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원래는 써야 되는 형태는 셀프 내비게이션 아이템 그 다음에 라이트 바 버튼 아이템입니다. 이 부분을 설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바 버튼 아이템을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원래는 여기에 set right 바 버튼 아이템을 설정하겠다라고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 버튼 아이템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길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다가 먼저 써주기를 UI 바 버튼 아이템을 하나를 만들 거다 라고 하고 네, 이쪽에 btn 이라고 이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I 바 버튼 아이템을 하는데 하나를 만들고 INIT를 하면서 여기에 with title이 있죠. 그래서 INIT with title을 쓰고 그 다음에 스타일과 타겟과 액션이 다 연결되는 거로 해서 써줍니다. 네, 그래서 바 버튼 아이템은 초기화를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는 부분에 타이틀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쓸 건지 그 다음에 타겟은 어디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실행될 명령어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줘서 바 버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타나야 될 글씨는요, 당연히 next라고 하는 글씨가 나타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I 바 버튼 스타일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플레인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은 당연히 현재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로
넥스트로 갈 수 있는, 넥스트 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이렇게 만든 바 버튼 있죠? 네, 제가 뭐 실수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로 하나, 둘. 실제로 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 부분에 셀렉터 부분을 잘 했던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셀렉터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넥스트 뷰가 혹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서 지금 실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넥스트 뷰를 한번 쓰는 게 있나? 없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 윗부분에 아마 오류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바 버튼을 붙여줘 보겠습니다. 네, 오류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바 버튼을 만들었으니 그러면 여기에 넥스트 뷰도 한번 여기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좀 사라지긴 하겠죠.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 버튼 아이템에 그러면 아이덴티파이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바 버튼 아이템 똑같이 맞고, 그 다음에 얼럭을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INIT with 타이틀 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은 타이틀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ES 키를 눌러서 네, 플레인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는 문제가 없네요. 아까 뭔가 엔터가 치시거나 해서 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셀렉터 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실수인 건가 하고 지워보고, 그 다음에 셀렉터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뷰를 갈 수 있도록. 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데요. 이거 잠깐 네, 확인을 해보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건 다 잘 작성을 했는데 이게 가로가 한 번 더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를 두 번 다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넥스트에 의해서 사용자가 터치라고 하는 이 넥스트라는 터치를 하게 되면요, 이제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동작을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 버튼을 잘 만들었으니 여기 오른쪽에다가 잘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제 동작하는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이쪽에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메인 뷰 입장에서는 요거를 추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에서는 하나 추가하기를 나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넥스트 뷰를 잠깐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얘가 다음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헤더를 추가를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넥스트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인 화면에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다음 거를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 거로 페이지가 딱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서 네, 밀어 넣어주면서 다음 페이지로 이 넥스트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yes, 아니면 휙 하고 바로 보이게 하려면은 애니메이션을 no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버튼을 붙여 놔주고 오른쪽 위에다가요. 그 다음에 동작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럼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넥스트라는 버튼이 들어가졌고요.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밀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가고 이 메인 뷰라고 하는 게 앞에 있었던 타이틀이 그대로 이
여기에 적용돼서 앞에 갈 수 있는 게 메인 뷰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넥스트에는 이게 제목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 제목은 당연히 또 이 넥스트 뷰 컨트롤러에서 제목을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아이템이 있는데 set title을 이용을 해서 나는 여기 제목이 넥스트 뷰다 라는 제목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대로 제목을 적어 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첫 화면과 넥스트에 의한 넥스트 뷰라고 하는 타이틀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아, 이 넥스트라는 버튼을 여기만 꼭 넣어야 되느냐? 이쪽에다 넣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버튼을 넣어도 똑같은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메인 뷰 컨트롤러에서요. 이번에는 그림 사라지게 하는 버튼 아래쪽에다가 또 하나를 만듭니다. UI 버튼, 바 버튼이 아니고 버튼이죠. 그 다음에 버튼 with item. 그래서 UI 버튼 타입 중에서 라운드 렉트를 똑같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set title을 이용을 해서 다음 화면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UI 컨트롤 state normal 기본 상태. 그 다음에 버튼에 set frame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운데쯤에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150 정도가 좋을까요? 한 150 정도에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보다는 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550, 한 580 정도의 위치에 그 다음에 가로로 또 한 120 정도 사이즈의 크기의 높이 50 크기로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에 add 타겟을 해서요. 여기에다가는 아까 명령어와 똑같은 애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게 next view라고 하는 명령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버튼을 또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셀렉터 이용해서 next view라고 하는 명령어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가 터치 업 인사이드를 했을 때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다 만들었으면 화면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화면이 잘 넘어가느냐를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똑같이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드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넥스트를 눌렀을 때 이 타이틀이 있는데 얘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쵸? 제목을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럼 여기를 백이라는 글씨로만, 뒤로 가기라는 글씨로만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이 화면을 중심으로 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백 버튼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얘도 UI 바 버튼 아이템이고 이렇게 뒤로 가게 하기는 글씨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세팅을 하기 위해서요. UI 바 버튼 아이템을 이번에는 이 화면 입장에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Next View 컨트롤러에서 화면 설정을 해줍니다. UI 바 버튼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UI 바 버튼 아이템 초기화해주고 INIT 똑같이 해주는데, 그쵸?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백이라고 하는 글씨 버튼에 set title을 해서 틴트 컬러가 아니고요. 타이틀을 해서 여기에 뒤로 가기라는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내비게이션 아이템에 이번에는 set 뒤로 가기라고 하는 버튼이죠. 여기에 좀 전에 만들었던 백이라고 하는 버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고 글씨 바꿔주고 붙여주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요. 네.
또 왜 안 될까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아이템에 백바 버튼 아이템을 하는 거가 맞는데, 네,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백 버튼 등록은요, 앞에 뷰 컨트롤러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얘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적용이 되는 이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메인에서 걔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얘를요, 싹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컷, 잘라내기 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메인에 가서 여기 아래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넥스트 버튼과 백 버튼을 다 설정을 했으니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제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넥스트를 눌렀을 때 백이 잘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도 이 버튼 말고 가운데에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게 할 수 없느냐? 당연히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동작은 이번에는 이 넥스트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버튼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 이름을 UI 버튼, 버튼, 그 다음에 버튼 with type, 여기에 UI 버튼 라운드 렉트로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이름이 글씨가 적히는 거 당연히 뒤로 가기 라고 하고요.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 그 다음에 버튼에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좀 중간쯤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요. 마찬가지로 100 위치쯤에, 그 다음에 좀 많이 내려와서 500 위치에 가로 한 200 크기에 50 정도의 크기를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그 다음에 add 타겟 해서 명령어를 써줘야 되겠죠. 뒤로 갈 수 있는. 현재의 셀프 화면에서 만들 거고요. 셀렉터로 그러면 뒤돌아가기 라고 하는 명령어를 씁니다. 터치업 인사이드, 그 다음에 현재의 화면에다가 add 서브뷰에서 버튼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를 또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로 가는 명령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여기 이 백을 누르면은 그런 명령어 안 만들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강제로 제가 뒤로 갈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뒤로 가는 동작도 제가 수행하는 거를 이렇게 그 메소드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누를 때 여기에서 똑같이 뒤로 가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뒤로 가기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컨트롤에서 이번에는 팝, 뷰 컨트롤러 애니메이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앞으로 가게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넣어줄지입니다. 당연히 저는 넣어주면서 뒤로 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뒤로 나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행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뒤로 가지고요. 다음 화면 누르고 뒤로 가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저는 여기 위에가 계속 뭔가 글씨가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음 화면 누르면 되고, 여기 뒤로 가기가 있으니 굳이 여기에 타이틀과 이 넥스트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뒤로 가기 버튼과 이 타이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메인 화면에서부터 이 내비게이션 자체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메인 화면에서요, 화면이 보여질 때 타이틀도 만들기도 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아이템의
보이게 하는 부분을, 네, 내비게이션 컨트롤인가요, 얘는? 그 다음에 셋, 네, 타이틀 부분을 바 히든을 yes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게 만약에 내비게이션 아이템에 있으면 set 툴 없죠? 네, set tol 바 히든 하려고 했더니 얘 아이템에서는 es 키를 눌러서 보면 안 나옵니다. 그죠? 아, 그 얘기는 이 명령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의 툴바 부분을 가릴 것이냐, yes를 하게 되면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보이게 되느냐를 실행을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얘는 왜 보이죠? 네, 이 부분이 안 보이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네, 셋 내비게이션 바네요. 그쵸? 툴바가 아니라, 네, 툴바가 아니라 셋 내비게이션 바를 히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를 히든을 yes로 해야 됩니다. 툴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셋 내비게이션 바 히든을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 이번에는, 네, 이 타이틀 바가 툴바가 없어졌습니다. 버튼도 당연히 없죠. 다음 화면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잘 넘어갔고, 여기도 타이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하면 뒤로 가기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내비게이션 바 버튼이 있긴 하지만, 바가 있긴 하지만요, 가끔은 화면을 더 크게 써야 될 때는 이렇게 바 부분을 없애고 히든으로 쓰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윗부분에 타이틀이 안 나오면서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네들은 조금씩 헷갈리는데, 항상 쓸 때 뭐 하나의 그걸 만들어 놔서 사용을 한다거나 라이브러리를,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저처럼 실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을 적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 커스텀 초기화는 지금 설명 안 드리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얘는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 때 초기화하는 방법을 여기서 세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번에는 UI 텍스트 필드입니다. 원래는 이 뒷부분에다가 이 넥스트 뷰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있으면 좀 허전하니 뒤로 가기 말고도 여기에 이제 텍스트 필드 관련된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연습 안 하고 지금 바로 왔기 때문에요, 한번 실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넥스트에 해당하는 두 개에 해당해서 하나는 이름을 입력하고 또 하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의 값을 보여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는 것과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을 텍스트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UI 텍스트 필드를 한번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얘는 연습을 많이 했던 애가 아니라서 옆에다가 좀 놓고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UI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 나중에 그 값을 좀 사용할 부분도 있으니까 UI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는 두 개의 값으로 UI 텍스트 필드에 이름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UI 텍스트 필드 중에 이번에는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두 개의 텍스트 필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 부분을 실제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는 버튼이 좀 더 아래에 있지만 버튼 위쪽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UI 텍스트 필드에 해당하는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UI 텍스트 필드 초기화를 해주고 init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니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ame이 가지고 있는 set frame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당연히 한 50 콤마 그 다음에 한 200칸 정도 해서
200 위치는 많이 내려갔네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200 정도 크기의 높이를 50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설정을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 테두리 타입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set border style 이라고 해서 UI 텍스트 보더 스타일을 라인이 좀 그려지게 아니면 동그랗게 좀 테두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를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써라 라고 하는 글씨를 좀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존 입력값이라고 해서 플레이스홀더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임에다가는 set placeholder 라는 거로 여기엔 이름 적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름 입력이라고 글씨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갈 키보드 자판을 설정할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set 키보드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 뭐 키보드 타입 나중에 설정 안 하셔도 되긴 한데요. 키보드 타입을 해서 UI 키보드 타입 중에서 뭐 명령어 아니면 타입 디폴트 혹은 알파벳이 처음부터 나오게 아니면은 전화번호만 나올 수 있게 혹은 넘버 패드가 나올 수 있게 아니면 웹서치 하는 그런 뭐 골뱅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스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이 끝났으니 화면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을 화면에 붙여줍니다. 저도 안 해봤던 거라서 얘 하나가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음 화면에 네, 이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저는 한 번도 세팅한 적이 없으니 키보드 입력하는 게 나타나고요. 당연히 지금은 영문키 부분 말고는 한글키와 그 다음에 영문키, 그 다음에 이러한 세 개의 거를 내가 바꿔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하는 부분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하고 엔터를 쳐가지고 뭔가 입력을 하면 키보드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키보드를 내려가는 걸 아직 못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는 패스워드 부분을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패스워드 관련된 거로 UI 텍스트 필드 똑같이 얼로 init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잡아줘야 되니까요. cselect 해서 50에 그 다음에는 한 170 정도 위치에 200에 50으로 또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요. set border style을 똑같이 UI 텍스트 border style round rect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set placeholder에다가 얘도 마찬가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보드를 입력을 할 때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글씨가 입력이 될 때 제대로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et security text entry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줘야 될 거는 키보드 타입도 해줘야 되지만 set keyboard type 해서 UI 키보드 타입 디폴트를 해주는 건 똑같이 있지만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set secure라고 하는 텍스트 엔트리를 yes로 해주셔야지 뒷사람이 핸드폰에 그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를 동그라미로만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얘도 잘 했으면은 이제 뷰에다가 add sub view 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 화면도 붙였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 화면에다가요. 이름 입력할 수 있도록 뭐 게스트 입력하고요. 패스워드 입력할 때에도 키보드가 또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 처음에 S, D, F, 뭐 G, H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네, 두 개가 비밀번호 들어간 거와 그 다음에 글씨 써지는 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씨를 다시 다 지우게 되면요. 다시 플레이스홀드가 입력해놨던 이름 입력이라는 글씨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다 입력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키보드도 내려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렀으면은 입력이 되고 키보드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입력된 결과가 화면에 보이든 아니면 여기에 보이든 해야 될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레이블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도수창에 보이는 것보다는 커맨드 라인보다는 화면에 보이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레이블 두 개를 만듭니다. 대신에 레이블은 이쪽에다가 또 UI 레이블 해서 유저 네임 그 다음에 UI 레이블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개가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쪽에 레이블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UI 레이블 allow init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포스트잇을 set 프레임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당연히 위치는 여기에서 50, 그 다음에 한 300, 그 다음에 가로 200, 세로 5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만들었으니까 유저 네임 부분에 set title을 보통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set title은 여기서는 안 해주고 대신에 해줘야 될 게 포스트잇을 위치를 만들고 타이틀 내용을 적어주고 붙여야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붙이는 걸 합니다. 유저 네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도 보여지도록 지금 할 거니까 레이블 allow init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의 위치를 똑같이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50에 이번에는 370 위치에 똑같이 위치를 잡아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가 입력이 돼야지만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add sub view 해서 유저 패스워드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붙여놨더라도 실행을 하면 당연히 안 보입니다. 왜냐면 세팅을 했을 때 뭐 넣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대신에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밑에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라는 버튼을 UI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UI 버튼 with type 그래서 UI 버튼 중에서도 round rect 타입 중에서 round rect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set title 해서 입력이라고 하는 글씨가 그 다음에 UI control state normal 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에 set frame을 이용을 해서 나타날 위치죠. 얘는 이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 옆에 칸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250에서 한 270 정도 위치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 위치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에 맞춰서 버튼이 좀 끼다랗게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 100이라는 위치에부터 시작을 해서 가로는 한 50에 세로는 50 정도로 했고 저게 한 70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한 120 정도로 해야 될까요? 좀 이따가 위치는 제대로 되는 거는 좀 다시 실행하고 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add 타겟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화면에 그 다음에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입력 완료인 거죠. 그래서 input and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어를 쓰겠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터치업 인사이드를 했을 때 라고 하고 버튼에 해당하는 거를 다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버튼을 한번 해놨던 게 있어서 버튼을 또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니 이 부분은 버튼의 이름을 똑같이 써도 되죠.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화면에 버튼을 만들었으니 add sub view 해서 버튼 만든 거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input 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and가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이 input and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input end에서 한 동작은 뭐냐? 사용자가 터치해서 눌렀을 때 결과가 유저 네임이라는 레이블과 패스워드 레이블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튼의 위치를 한번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실행을 잠깐 해보면 네, 이쪽에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얘를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input end에다가는 사용자가 이쪽에 키보드를 눌렀든 이쪽에 키보드를 눌렀든 두 개의 키보드가 모두 다 화면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화면에서 내려가는 명령어는요. 네임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resign first responder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되고요. 혹시 패스워드 쪽에 그거가 키보드가 있었다면은 얘도 내려줘야 됩니다. 정말 이거 내리는 것만 되는지 한번 또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다음 화면 누르고 여기 있었을 때도 입력을 누르는 순간 키보드 내려가지고요. 여기를 내렸을 때도 입력을 하는 순간 키보드가 내려가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눌렀다가 입력을 누르는 순간 키보드가 내려가지게끔 잘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하고 입력을 누르는 순간 그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그 밑에다가 이제 동작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동작을 설정할 때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레이블에다가 set 텍스트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나타날 게 사용자가 입력했었던 이름이 여기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입력된 거를 불러와 달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라고 하는 레이블에다가도 set 텍스트인데요. 이 윗부분에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쵸? 텍스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패스워드 입력했던 텍스트 값이 있을 텐데 얘도 적용을 시켜달라 라고 하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다음 화면,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라는 글씨를 입력하고요. 패스워드도 QAWSED라고 입력을 하고 입력을 누르는 순간 이쪽에 그 입력됐던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원래는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텍스트 입력을 TF1로, TF2로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키보드 내려가는 것도 여기에 작성이 돼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다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입력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화면을 사용자가 터치하면은 이게 키보드가 내려가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원래는 이쪽에 있다가 터치를 하면은 키보드가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 키보드 내리는 게 제가 명령어를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이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터치라고 하면은 이쪽에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키보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찾으면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터치 비긴을 해서 사용자 화면에 터치하는 걸 잠시 이거를 끄고 제가 찾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이 수업에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다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습을 안 하고 그냥 수업 준비를 대충 하고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찾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거를 잠깐 멈추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자 화면 터치하면 내려가기 라는 거로 검색을 하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대부분이 스위프트인데 저는 오브젝티브 C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나마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터치 비긴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게 그대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터치 비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C 키를 한번 눌러주면 터치 비긴 되는 이벤트가 뭔가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요. 그럼 이 터치 비긴에 의해서 그러면 저는 키보드를 다 그냥 내려버리는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는 것도 resign, first respond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입력하던 것도 resign 이렇게 해주게 되면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고요. 사용자가 다음 화면을 누르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키보드가 올라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화면을 다른 데를 잠깐 내려봐야 되겠다 하고 화면을 딴 데 누르면 키보드가 잘 내려가집니다. 그쵸? 그리고 또다시 입력을 TTTT 그 다음에 이쪽에는 게스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나 내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 다른 화면을 터치를 또 해주고 입력까지도 그냥 눌러주시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걸 누르다가 리턴을 치면은 키보드가 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것도 동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이 텍스트 필드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또 진행을 할 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내비게이션 바가 보이게 하는 부분과 넥스트, 그 다음에 다시 뒤로 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고 키보드를 내리고 키보드를 올려주면서 입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